한 권의 책으로 행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엉망이 되는 존재일까요? 젊을 때만 반짝반짝 빛나고 점차 능력과 지력, 감성이 쇠퇴하고 마는 존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심리학에서는 석세스풀 에이징이라고 부르고 최근 들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60대부터 마음이 크게 성숙하고 행복함이 높아진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유럽과 미국처럼 나이 듦을 적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책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초점을 맞춰 나갑니다.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편이 훨씬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듦의 기쁨을 맛보는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는가? 나이가 들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경지나 지성이 있는가? 이를 통해 나이가 든다는 것이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실천을 돕기 위해 30대부터 70대까지 구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는 벌써 50이 넘었단 말이지. 30대가 알아야 할 것을 이제 와서 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30대 때 남겨둔 마음의 숙제를 지금 바로 해결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인생의 충실감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입니다. 성공적인 나이듦 이론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오늘부터라도 의식을 바꾼다면 분명 성공적인 70대, 80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30에 서로의 다름을 수용할 줄 안다면 어릴 때부터 20대 후반 정도까지의 특권은 뭐니 해도 순발력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같은 공식이 머릿속에서 아주 쉽게 떠오르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할 때만 해도 이 약은 어느 정도 만에 효과가 나타나나요? 이틀이면 되나요? 같은 질문부터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고백하면 성공할까요? 다이어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굶는 건가요? 같은 질문까지 A를 하면 B가 됩니다처럼 굉장히 간단한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리거나 젊을 때는 그런 법입니다. 나는 눈매가 날카로워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야. 나는 뚱뚱해서 선생님에게 무시당하고 있어. 그래서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같은 비관적인 생각부터 그 여자애랑 잠깐 눈이 마주쳤어. 걔도 날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나는 어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괜찮아. 같은 근거 없는 낙관적인 생각까지 젊은이들은 너무나 다양한 A니까 B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혈기왕성한 세대, 10대와 20대는 이처럼 A이면 B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람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이니 조금 더 시야를 넓혀봐 라고 말해봤자 새겨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10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개 30세 정도가 될 때까지 A = B처럼 간단함을 추구하는 사고 습관은 계속됩니다. 남자는 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 여자니까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A는 B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에 주위로부터의 압력도 더해져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30대를 낭비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면 A이니까 B라는 사고방식에서 가능한 한 빨리 졸업하고 좀 더 다각도의 시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잖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나한테도 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 라고 자신과 타인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0대에 접어들기 전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든 싫든 단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단순함은 순발력이나 행동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작동시키면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젊음이 좋은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30대가 되어서도 이러한 단순하고 얕은 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평생 질질 끌고 가는 사람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념을 갖고 살면 주변 사람에게 걱정이나 폐를 끼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본인이 제일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나이가 들면 거의 무조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30대에는 이처럼 A를 하면 B가 된다라는 단순한 사고 습관을 벗어던지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당연히 있다는 점을 실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의 선행 여부는 50에서 6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우울증이나 신경증, 그리고 80대 이후 많이 관찰되는 치매의 진행에 깊게 관여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고령기를 맞이하고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늦어도 30대 중에 A니까 B라고 단정짓거나 스스로를 올가매는 사고 습관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40언저리. 심리학에서는 나는 다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처럼 자신의 자리를 찾아내는 자세가 언제나 젊은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인격을 길러준다고 여깁니다. 10대 친구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저 같은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분명히 존재해.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도 더 쓸쓸한 표정을 지을 뿐입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돌이켜보면 분명 중고등학교 때부터 20살 때까지는 그들처럼 묘한 쓸쓸함이나 고독함을 느꼈고 왠지 모르게 늘 비뚤어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조금만 싸늘한 반응을 보여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걸까? 하며 과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런 쓸쓸함이나 고독감은 젊음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심리학에서는 청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대 후반부터 30대를 넘어 취직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이른바 어엿한 어른이 되어도 심리적인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합니다. 30대 중반이라는 중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처럼 어차피 나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죽고 싶어져요.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고 싶어요. 같은 말을 하거나 집에서도 제 자리는 없으니까요. 회사를 그만둬도 저를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겠죠. 등처럼 그 말에 얼마만큼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상담사인 저의 반응을 시험하는 듯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40대부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자신의 자리에 대한 확신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30대 클라이언트와 40대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줍니다. 예를 들어 30대와 40대 이상의 클라이언트들은 우울증이나 신경증 같은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진단받았을 때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입니다. 40대는 그거 참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두 번 다시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30대 중에는 그렇군요. 그래도 상담은 계속하고 싶어요. 하며 그 후에도 상담을 희망하는 분이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40대를 인생의 정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오라고 하면 지금부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침의 햇빛은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저녁 무렵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죠. 따라서 지금부터 어떤 큰일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멍하니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며 보내기에는 아직 젊기에 막연한 초조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어중간한 세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대쯤부터는 갑자기 말로만 하는 공감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이게 나에게 득이 될까? 처럼 구체적인 전략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강연회에서 강조하는 즐겁게 사는 심리학, 나를 찾는 심리학 등처럼 자기 확립을 주제로 하는 강연회에는 20대 혹은 30대 분이 많이 오십니다. 그에 반해 일에 도움이 되는 심리학, 인간관계에 유용한 심리학처럼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주제로 하면 40대 이상의 분들이 급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40대는 공감이나 치유를 젊을 때만큼 더 필요로 하지 않고 감각적으로는 이미 그런 것들로부터 졸업한 상태입니다. 그보다도 솔루션, 즉 해결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비로소 부록이라고 불리는 나이를 넘어 자기 나름의 자리, 마음의 자리가 있다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라는 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 40대는 완전한 아저씨 혹은 아줌마이고 좋은 시절이 다 지나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30대 분들 가운데서도 40대까지는 어떻게 하지 않으면 뭐든지 늦을 거야 하며 초조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체력적인 한계나 의학적인 노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생각해보면 비로소 흔들림 없는 자기애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안식처가 보이고 드디어 자유나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을 내리고 자아탐색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유소년기나 청년기의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40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40대는 매우 창의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50대에는 무엇보다 느긋한 마음이 필요하다. 50대를 맞이하면 세상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수십 년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무가 주어지고 자신이 담당한 일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의 교육이나 업무 인계를 요구받습니다. 업무상 가장 바쁜 시기이자 개인적으로도 정년 이후에 대한 걱정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나이일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는 슬슬 자녀를 독립시켜야 하는 복잡한 기로에 선 나이이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도 왠지 모르게 갑자기 인생 선배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그런 시선으로 인해 정신적 피로와 압박을 호소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50대와 현재의 50대는 신체의 건강도 마음의 에너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천천히 나이가 드는 시대가 된 거죠. 좋든 싫든 우리는 젊은 것입니다. 실제로 50대 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보살피기보다는 모험을 하고 싶다든가 앞으로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같은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혼율이나 재혼율이 높은 건 역시 50대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 자살 미수율도 50대부터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50대쯤부터는 마음의 스위치가 말 그대로 갑자기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후배들을 위해 한 발 물러나 후진하기를 요구받는 세대. 아직 노성하다고는 할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사실은 제1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세대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가정 문제도 증가합니다. 50대는 이처럼 가장 큰 딜레마를 안고 있는 세대가 아닐까요? 30대, 40대와 달리 50대는 꽤 과감하게 인생을 파괴하고 재구축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라는 유행어처럼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책임을 적당히 다하면서도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워라밸을 실현한 사람 중에는 50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젊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적부터 만들어온 본래 인격과는 멀리 동떨어진 곳에 가면과 같은 성격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일본의 심리학 교과서에서는 역할 성격이라고 부르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가면 무도회에서 쓰는 마스크에 빗대 가면을 쓴 나를 페르소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참고로 페르소나라는 말은 성격의 어원입니다. 40대 정도까지는 대부분 이 페르소나를 비교적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아니,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상사의 페르소나, 어떤 때는 부하의 페르소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종류의 페르소나를 요구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영업맨, 홍보맨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빠 혹은 엄마라는 가면을 씁니다. 또한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할 때나 회사의 회식 등에서 흥에 겨울 때 등 상황과 장소에 따라 발빠르게 페르소나를 탈착해야만 합니다. 페르소나가 여러 개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질리거나 지치면 다른 페르소나로 바꾸면 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것이 많아 스트레스가 가득한 50대. 부드럽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페르소나 가운데 그저 하나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나, 저런 나도 나 하며 오히려 가면을 더 늘려가려고 노력하는 편이 50대를 더 젊게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나이 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0대에 과감하게 파괴와 재구축을 할 것인가, 스스로 파멸의 인생을 단절시킬 것인가, 여기에서 그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신의 페르소나를 5개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술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남편, 부장님 노래방 마니아, 골프 마니아, 우표 수집 마니아, 철도 사진 마니아 등등 이렇게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진 분들은 아주 밝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관적인 고령기를 보낼 확률도 낮을 것입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평온한 욕심 너머의 삶. 제가 여성 상담사이기 때문인지 특히 여성 클라이언트들은 제게 흔쾌히 마음을 열어줍니다. 60대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안고 있는 남녀관계, 연애에 어떻게 종지부를 찍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실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20대, 30대의 이른바 연애 이야기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 내가 갖춰야 할 점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같은 획득 의욕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클라이언트들의 이야기는 그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의 남편 혹은 아내와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그런데 나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을까? 남자 혹은 여자로서의 나의 성적 매력은 이 정도였던 걸까? 하는 상실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60대는 남자 혹은 여자로서의 매력과 결별해야 하는 걸까?
아니야, 아직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는 마음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저의 상담 경험상 60대에 접어들어 불면증, 우울증, 히스테릭적인 신경증이 갑자기 생겼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남편 혹은 아내 이외의 상대에 대한 연애 감정이나 성적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0대가 될 때까지 사회적인 자신의 모습이나 사회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지내온 탓에 그런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60세가 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난 후 한 살씩 나이가 들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샌가 60세가 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사회 제도가 네, 오늘부터 당신은 노인입니다. 편안하게 지내세요. 라고 한들 그 사람의 체력이나 호기심, 의욕이 갑자기 바뀔 리는 없습니다. 연애하고 싶다. 남자 때문에 설레고 싶다. 같은 연애 감정에 대해서도 이제 환갑인걸요. 졸업해야죠.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을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적인 나이 듦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대가 넘으면 부부가 함께 집에서 보내는 날들이 계속돼서인지 특히 아내의 짜증이 늘거나 에너지가 저하되는 정년 우울증 혹은 정년 이혼 같은 말이 유행했었죠. 인간은 누구나 비슷한 사람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0대가 되면 이혼율이 증가하는데 40에서 50대 당시에는 배우자와 큰 갈등 없이 평온하고 담담하게 60대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 부부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거나 성적 욕구가 억압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력은 성욕, 리비도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 성을 욕구하는 현상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달라지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리비도가 무리하게 억압당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히스테릭해진다고 단언했을 정도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나이 때문에 특히나 심하게 억압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60세쯤 아닐까요? 60대 클라이언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억눌러 있던 욕구와 성적 본능이 아직 넘치는데 환갑이라는 것이 어떤 주문의식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이값을 못한다는 말을 들을 법한 연애 문제로 고민하는 60대 이상은 세상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정신적 관계가 얼마나 풍부한가는 60대의 성공적인 나이 듦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사랑의 힘을 일일이 발산하기보다는 남몰래 감춰두는 편이 아름답다는 왕관관념을 갖게 됩니다. 옛날부터 일본에는 사랑은 크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라는 미학도 있습니다. 이런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 70대는 굉장히 멋지고 성공적인 나이 듦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상담 경험상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30대는 35%인데 반해 70대는 98%나 됩니다. 심지어 젊을 때에는 스트레스나 의존증, 신경증을 유발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다소 어두운 비밀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질병과 관련된 비밀이 오히려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 무겁고 어두운 느낌으로 비밀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표현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이만큼이나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70년을 살다 보면 좋은 의미의 아무래도 좋다는 귀찮음이 다양한 생각을 허용할 수 있는 감정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도 어떻게든 가뿐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훌륭하고 성공적인 나이듦입니다. 비밀이라는 심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는데 대체로 젊을 때의 비밀은 괴롭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시해지고 싱거워지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나이 드는 것이 말하자면 성공적인 나이듦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저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건 나밖에 모르는 일인데 말이야. 하는 감정을 고민거리가 아니라 유쾌하고 통쾌하게 느낄 수 있다면 누구보다 여유롭고 즐거운 70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미래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연애 이후의 실제적인 목적이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융통성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회적 역할로부터 해방되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지는 70대, 설령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랑이라 해도 물리적으로 쫓아다니지 않고 또 현재 배우자와 큰 갈등 없이 생활을 유지하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내재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오늘 서리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우에키리의 지음, 김슬기 옮김, 유노북스 출판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임상심리사인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엉망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몸은 늙더라도 마음은 안정감을 찾고 감정 표현이나 커뮤니케이션, 유머에 여유가 생기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지혜를 통해 생의 어느 순간보다 빛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며 잘 늙어서 우아한 인생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저 서서히 볼품 없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한 권의 책을 통해 성공적인 나이 듦의 힌트를 발견한 이 시간, 여러분의 나이와 인생이 품격 있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